안녕하세요. 메서필 개념정리왕 유승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기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기하 과목의 첫 파트로 2차 곡선이라는 큰 단원에서 첫 번째 포물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개념 원리고요.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이 개념 원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유형 문제들 같이 풀어보는 시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큰 제목으로 2차 곡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잠깐 정리를 하면 2차 곡선은 우리가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낼 건데요. 미지수 x 또는 y에 대해서 2차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어서 2차 곡선이다. 이렇게 부른다. 간단하게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의 제목인 포물선은 도대체 무엇인지 잠깐 정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냥 쭉 읽어서 외우기보다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수학적 용어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점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어떤 임의의 직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직선 L이 그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리했던 이제 도형 파트에서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까지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정된 점으로부터 L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은 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먼저 내리고요. 그래서 직선과 이 점까지 거리가 같은 다른 점을 찍는다라는 것은 이 선분의 중점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한 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P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정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L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직선을 한번 그어보면, 즉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찍어놨던 점에서부터 어떤 이 방금 그었던 수직으로 그었던 직선 위에 점 하나를 연결할 건데 마침 점까지 거리가 같은 곳, 즉 요만큼의 거리와 그 점에서 직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린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같은 점, 그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P2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러한 점들을 몇 가지를 찍어 볼 건데요. 그래서 이 점들을 이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려는 포물선이다 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의 P3, 이거는 처음에 찍었던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와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거리가 또 같더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점들을 무수하게 많이 찍으면, 조금 다른 색으로 찍을게요. 무수한 점들을 많이 찍으면 이러한 곡선 형태로 그려지더라. 자, 그런데 이쪽만 있겠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처음에 그었던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걸 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어서 연결해 보니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것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점과 직선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포물선의 위치도 다양하게 그려질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있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것의 가운데 점이면 처음에 찍었던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일정하겠죠. 똑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모아 놓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곡선 형태로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책으로 돌아갈게요. 책의 정의를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평면 위의 한 점 F, 우리가 처음에 흰색으로 찍었던 그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 똑같이 L이라고 줬네요. 그랬을 때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자, 이때 F와 P는 점이니까 거리를 구할 때 두 점 사이 거리로 접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에서 오른쪽 그림 보세요. P라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항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정의를 이용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발까지의 거리를 잴 거예요. 그 거리와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같더라. 그러한 점 P를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포물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포물선은 배웠습니다. 3학년 1학기 마지막에 2차 함수라는 그래프도 좌표 표면상에 그려보면 포물선 형태로 그려지죠. 그때도 이제 포물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2차 함수도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점들과 직선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고 있는데 맨 처음에 찍었던 흰색 점, 그 F를 우리는 이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포커스라고 해서 F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같도록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조금 전에 그렸던 직선 L을 우리가 준선,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선.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오른쪽 그림을 참고할게요. 다시 순서대로 가보면 처음에 고정된 점, 초점 F를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을 찾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준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작업들이 그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가운데 점을 찍었었죠.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 점을 시작으로 거리가 같은 점들을 쭉쭉쭉쭉 찍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P점은 F까지 거리와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H까지 거리가 같은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아놨을 때 쌤이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곡선 형태, 이거를 우리가 포물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용어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직선 L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을 수 있는 직선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 F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 선분이, 그 수선의 발이 포함되어 있는, 즉 직선 L의 수직이고 F라는 초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포물선의 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 때의 생각을 잘 해보면요, 2차 함수는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축의 방정식을 구할 거고, 축의 방정식을 구해 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2차 함수에서는 좌우 대칭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 위 대칭 형태로 그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 도출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우리 처음에 F라는 초점에서 직선 준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맨 처음 거리가 같은 점을 찍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2차 함수에서 찾았던 그 꼭지점과 일치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놔야 말로 설명된 문제들을 풀 때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한 고정된 점, 우리는 그것을 초점, 그 다음에 한 고정된 직선, 그것을 우리가 준선 해서 초점에서부터 거리와 준선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축은 준선의 수직이면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꼭지점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점과
준선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 중에 축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한다. 이 정도로 그림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포물선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 마음대로 점을 찍고 직선을 그려서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하 과목에서 포물선이다라고 배울 거는요. 아무래도 특징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으로도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는 포물선을 배울 거예요. 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준선이 또는 축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녀석들만 배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배울 건데요. 그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 한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준선이 Y축과 평행한 거, 이러한 포물선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조금 익숙하죠. 대략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축을까지 한번 그려보면요. 축이 X축과 평행하겠죠.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축을 가지는 포물선 또는 준선이 Y축과 평행한 포물선, 요거 하나를 배울 거고요. 물론 이제 고정된 점이 준선의 왼쪽에 가 있다라고 하면 2차 곡선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양과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고정된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요. 준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자, 이번에는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사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2차 함수라고 배웠던 형태랑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는요, 고정된 점이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준선이 Y축과 평행하냐 X축과 평행하냐 두 가지로 배울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는 준선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는 준선이 위냐 아래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포물선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좌표평면상의 이 점들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2차 곡선의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연습장에 같이 그려보면서 적어보면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배운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준선이 있고 초점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 또는 왼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준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초점이 준선 위쪽에 있는 경우와 준선 아래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평면상에 이것을 올려 놓을 건데요. 우리가 너무 복잡한 식을 먼저 다루게 되면 어려우니까 간단한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형태만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초점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간단하게 P, 0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P, 0니까 이 점은 X축 위에 이렇게 올려놓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선도 아무렇게나 올려놓지는 않고요. 준선은 이 초점과 짝꿍을 이루기 위해서 Y축과 평행하니까 X값이 초점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 P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좌표평면상에 표현을 해보면 Y축 그렸고요, X축 그렸고요. 그 다음에 P를 양수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P, 0 여기 F 초점을 P, 0. 자, 그러면 준선은 부호만 반대로 바꾼 거니까 P가 이 정도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준선은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얘기는 축은, 이 포물선의 축은 준선과 수직을 이루면서 초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X축이 곧 이 포물선의 축이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한다 그러면 x축의 방정식은 y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찾으려는 포물선의 축이 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꼭지점부터 한번 찍어본다라고 하면 준선과 초점에서 우리 처음에 했듯이 다시 초점에서 준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거리가 같은 점을 찍을 건데 마침 우리가 시작을 초점과 준선은 부호만 서로 다른 녀석으로 잡았었으니까 지금은 0,0이 꼭지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헌데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고자 하니까요. 예를 들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P, 라지 P라고 하고요. 그 좌표를 x, y라고 두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포물선의 정의를 만족하는 P점,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 구하고자 하는 점, 움직이는 점을 변수로 두죠. 그래서 x, y로 두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볼 텐데 정의가 뭐였냐면요. 초점에서부터 거리, 요거는 P와 F 사이 거리고요. 그 다음에 P에서 준선 L이라고 표현할게요. L까지 거리, 이거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여기는 항상 수직이다 라는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리를 한번 재보죠. 먼저 두 점 사이 거리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P에서 F까지 거리를 구할 건데요.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를 씌울 거니까요. 제곱해서 정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루트 벗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좌표 차이 제곱의 합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P 좌표에서 F 좌표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X 좌표끼리 차이는 X 빼기 P 전체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차이는 Y 빼기 0이니까 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같다라고 비교할 녀석은 P에서 준선 L의 수선의 발, 그걸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PH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PH 길이는 PH가 지금 준선의 수직이니까 사실 이거는 X축과 평행해서요. 길이 구하는 게 간단하죠. 이만큼의 길이는 X 좌표 길이의 차이니까 X에서 자, 여기 X에서 좌표 마이너스 P를 빼면 되겠네요. 따라서 PH의 길이는 X 좌표에서 마이너스 B를 뺄 거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PF 길이와 같다라고 할 건데요. 위에서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제곱을 했으니까 PH 길이도 제곱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곱 이렇게 같다라고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식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PF의 제곱을 전개하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한번 해보면요. X제곱 빼기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자 PH제곱이에요. 더하기 2PX 더하기 P제곱,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없애보죠. 양변에 X제곱은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P제곱도 없어질 거고, 자, 우리가 부호는 플러스 있는 게 좀 편하니까요.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2px를 이항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Y제곱은 4px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자,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다 보니까 좌변이 Y제곱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P를 양수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P는 음수일 수 있어요. 즉 상황이 오른쪽 왼쪽이 뒤바뀔 수 있어요. 그렇다면 X값도 P의 부호에 따라 왼쪽 오른쪽이 뒤바뀔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요. 좌변이 Y제곱이라서 어떤 실수의 제곱을 다루는 거니까 우변의 4px는 결국은 px는 양수 또는 0 이상의 수를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P와 X의 부호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결론은 이쪽이 0 이상인 숫자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식을 한번 적어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Y제곱은 4px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그림을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그려볼게요. 꼭지점 있고요. P점 있고요. 이런 점들을 모두 연결하면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지는 포물선이 되는데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4px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꾸로 식을 보고 이 포물선의 특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y제곱은 4px니까 y에 대한 식은 2차고요. 그 다음에 x는 1차 이렇게 표현이 되면 위의 그림처럼 준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포물선의 모양을 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P가 음수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릴게요. 좌표 평면상에서 이번에는 초점 F의 좌표 X좌표가 P라고 쓸 텐데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원점에서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음수겠죠. 여기서 준선이 이 정도의 같은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x는 마이너스 p, p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p는 양수겠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포물선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준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누워 있는 포물선이 되겠죠. 이렇게도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y 2차의 x 1차의 형태인 y제곱은 4px, 이때 p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포물선, p가 음수면 왼쪽으로 누워있는 포물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생각해보면 p가 양수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y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x는 0 이상인 녀석이 돼야 돼요. 물론 x가 0이면 0이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정의역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0 이상인 부분만 그려야 하기 때문에 x가 0인 걸 기준으로 이상은 오른쪽만 그려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p가 음수나라고 한다 그러면 x는 이번에는 자, y제곱이 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부호가 똑같이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정의역이 돼서 0을 기준으로 0 이하인 부분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p가 0인 걸 배제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p가 0이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y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y는 0, 이거는 직선의 형태로 띄니까 우리가 포물선의 모양을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p가 0인 상황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물선이 정의가 되겠어요. 자, 다시 식으로 돌아올게요. 해서 y제곱은 4px, 이거를 앞으로는 포물선의 기본 형태라고 부를 건데요. 이 기본 형태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 첫 번째가 p 부호에 따라 어느 쪽으로 그려지는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항상 y제곱은 4px의 형태로 식을 분석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p의 역할은 또 뭐냐? 방금은 부호를 봤는데요. 이렇게 y제곱은 4px라고 쪼개서 표현을 했을 때 이 p가 초점의 x좌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y제곱은 8x다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8x는요 4, 2 곱한 것의 x로 표현되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 p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가 뭐였냐면 초점의 x좌표였으니까 초점이 2,0이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준선은 어디 있나요? 준선은 부호만 반대로 바꾼 거였고요. 준선은 지금 포물선이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형태니까 준선은 y축과 평행하겠죠. 그리고 초점의 x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니까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까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제곱은 4px의 모양으로 시작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포물선 형태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준선이 y축과 평행해서 포물선이 오른쪽으로 그려지거나 왼쪽으로 그려지는 형태인데 이차함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게 이차함수처럼 생긴 포물선도
방정식을 한번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는 이제 좀 간단하게 그려놓고 할게요. 초점이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이 초점은 이번에는 준선이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질 거니까요. 이 녀석을 y좌표 위에 올려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선은 조금 전과 비슷하게요. 좌표 부호를 반대로 바꾼 녀석으로 잡을 건데요. 얘는 x축과 평행하니까 y는 -p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자, 해서 거리가 같은 점 하나를 임의로 쌤이 이 정도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점을 P라고 하고, 역시 이 점의 좌치를 구하기 위해서 x, y로 둔다라고 하면 정의에 따라 초점에서 P점까지 거리와 P점에서 준선까지 거리, 이거는 수선의 발까지 거리라고 했죠. 그 거리가 같다.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한 번에 가볼게요. 그래서 PF 거리는 제곱을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 빼기 P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에서 준선까지 거리는 선분,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선분 PH는요, 이번에는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거리는 Y좌표의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에서 -P를 빼면 되고요. 우리가 FP 제곱으로 정리했으니까 Y에서 -P를 뺀 플러스 P, 그것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전개도 조금 정리를 할게요. 여기는 y제곱 빼기 2py 더하기 p제곱이 되겠고, 우변은 y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p제곱이 되겠네요. y제곱 없어지고요. p제곱 없어지고, 좌변에 -2p, y 하나 빼먹었네요. 우변에 2py, 좌변에 -2py를 이항하면 남은 식은 x제곱은 4py 이렇게 되겠다. 와, 조금 전에 y제곱은 4px의 형태에서 x와 y 자리를 바꾼 형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도 이제 식을 통해서 어떤 포물선인지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자, 이번에는 그래프의 형태가 포물선의 형태가 한번 그려놓고 볼까요? 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초점이 준선의 아래쪽에 있다라고 하면 포물선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 축이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축은 이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고요. 준선과 수직인 이 녀석이 이제 축인데, 축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좌우 대칭으로 그려지는, 즉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형태가 띄어지는구나. 그래서 식으로 들어가면요, x제곱으로 시작하는 포물선은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참고 삼아 y는 이라고 정리한다 그러면, 자, p는 0이 아닌 숫자를 다룬다고 했으니까요, 4p분의 1 x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와, 2차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p의 부호에 따라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가 결정이 되겠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는 방금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포물선으로 그려진다라고 했고요. y제곱은 4px 때처럼 왜 4py 형태로 기억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8y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4 곱하기 -2y 이렇게 분석을 해야 초점의 좌표가 -2를 가져다 쓸 건데, x제곱으로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는 초점이 y축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0,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준선은 x축과 평행하니까 y는 이라고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바꾼 y는 2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점과 준선의 정보가 있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그려볼게요. 2차 함수 포물선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0, -2는 이 정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준선은 이 정도, 꼭지점에서 거리가 같겠죠. 2라고 한다 그러면
포물선의 형태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형태를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들이 이제 아래쪽에 있고요. 요거 한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가면 이거를 도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하나 안 하고 온 게 있네. 조금 전에 자, x제곱은 4py를 설명하면서 먼저 도출했던 y제곱은 4px랑 어떤 관계 있는지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적어 놓고 다시 보면 y제곱은 4px 이렇게 봤을 때 와, 두 녀석은요 x와 y 자리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까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x와 y 자리를 바꿀 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바꾸냐 하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 x와 y의 자리를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태가 두 가지 크게 이제 좌우로 그려지는 포물선과 아래 위로 그려지는 포물선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 두 녀석들의 위치상의 특징은 y는 x의 대칭으로 그려지는 녀석들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으로 돌아가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10페이지에 포물선의 방정식 먼저 왼쪽에 있는 y제곱은 4px 이 형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y제곱은 4px다 라는 식을 통해서 초점과 준선을 찾아낼 수 있어야겠어요. 먼저 p에 대한 게 자, 잘 보세요. 4px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 붙어 있는 x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가 p,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준선도 그 x에 초점을 맞춰서 x는 초점의 부호 반대. 그래서 x는 -p.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P가 양수면 초점이 오른쪽으로 갈 거고 준선은 그 반대편에 가 있을 거니까 포물선은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준선과 수직을 이루면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 현재로는 x축이 되겠네요. 이것이 축이 되겠다. 그러면 x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y는 0.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0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꼭지점은 이때 0,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P가 음수면요. 이것도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그려지면서 초점 F가 P, 0. 이때도 위에 식에 따라서요. 여기 있네요. y제곱은 4px다. 이렇게 했으니까 초점 x좌표는 p, 그 x좌표는 뒤에 거 요거 참고해서 x는 p 이렇게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초점의 x좌표의 부호 반대 x는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p가 음수니까 초점은 왼쪽에 가 있고 준선은 오른쪽에 가 있다.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되겠고요.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요. 초점의 좌표는 p, 0. 이 p는 y제곱은 4px의 그 p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 그 다음에 준선은 그것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다. 그 다음에 꼭지점은요. 0,0이라고 그냥 외웠는데 사실 초점과 준선의 가운데에 있는 점이다. 중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초점과 준선의 중점이라고 정리를 해둘게요. 초점과 준선의 중점.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도요. 지금은 좀 간단한 형태만 그려서 x축이 축이었어요. y는 0 이렇게 되겠는데 앞으로는 평행 이동을 쭉쭉쭉쭉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형태에서 어떤 평행 이동을 했느냐 그것까지 반영하는 걸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x제곱은 4py라고 정리가 되어 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의 부호에 따라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또는 준선을 기준으로 위에 그려지냐 아래에 그려지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역시 p가 양수면 위로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가 음수면 아래로 그려진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은 4py로 모양을 알아둬야 되는 게 p가 초점의
초점의 x좌표가 아니라 이번에는 y좌표가 되겠죠. y좌표가 p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그럼 준선의 방정식은 y가 부호 반대로 바꾼 마이너스 p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동일해요. 해서 이번에는 y좌표에 p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0,p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y는 부호 반대로 바꾼 마이너스 p. 지금도 꼭지점이 원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꼭지점은 준선과 초점의 중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도 지금은 y축이라서 x는 0 이렇게 표현을 할 거지만 나중에 평행 이동할 때 그대로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 요거를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다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세요. 뭐 많은 걸 해야 되네요. 하면 자, 먼저는 y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일단은 4px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3x.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4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 상수가 p에 해당하는 녀석이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p가 음수니까 대략적으로 준선이 이렇게 있고 초점이 이 정도 있을 때 왼쪽으로 그려질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p가 음수니까 초점의 좌표는요, 자, y제곱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x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이 x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초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그 x가 부호로 반대로 바꾼 3이더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꼭지점은 뭐 여전히 0,0.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뭐 대략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x제곱은 2y. 이 녀석도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4py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상수 2가 되려면 2분의 1을 곱하고 y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4py 구조에서 p가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 오른쪽이 y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초점의 y좌표가 2분의 1 p구나.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도 y가 그 부호를 반대로 바꾼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래프는 이제 그려보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기본 형태의 y제곱은 4px라든지 x제곱은 4py 이 기본 형태의 꼭지점과 초점, 준선의 위치가 전부 바뀌게 돼요. 자, 그런데 평행 이동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단원에서 배운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래프를 다룰 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니까 도형의 평행 이동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포물선도 좌표 평면 위에 그려지는 도형이니까,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자, 그렇다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죠.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x 자리에 x-m을 대입한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면 y 자리에 y-n만큼 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기본 형태에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1번 얘기를 밑에다가 좀 적어볼게요. 기본 형태에서 다시 한번 초점의 좌표는 p, 0.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꼭지점까지 한번 볼까요? 꼭지점의 좌표는 현재 0,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형태로 표현된 지금 요거 요 놈들은 도형의 평행 이동이 아니라 점의 평행 이동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하면 새롭게 생긴 이제 초점이 나오겠죠.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래 p에서 n만큼 더하게 될 거고,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n만큼 더한 녀석이 되겠다.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니까 사실 y축 평행이동은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냐인데 n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p였는데 그게 n만큼 이동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평행이동한 꼭지점은요 0,0에서 더하기 m 더하기 n으로 m, n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자, 그 식이 위에 정리되어 있는 y 자리에 y 빼기 n, x 자리에 x 빼기 m을 대입한 녀석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y 제곱은 4px의 구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은 4px 이런 형태가 됐는데,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이 제곱의 알맹이가 0이 되는 y 값과 여기에 x가 x 빼기 m이 0이 되는 x 값이 그 각각의 x 좌표, y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평행이동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기본적으로 x제곱은 4py에서 초점은 0,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y가 마이너스 p가 되겠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기본 2차 곡선을,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초점은요 m, p 더하기 n으로 이동될 거고, 그 다음에 준선 y는 마이너스 p는 이번에는 y 값이 얼마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y축 평행 이동이 반영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꼭지점은 m, 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x제곱은 4py로 정의되어 있는 그 제곱의 알맹이가 0이 되는 x좌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쪽 부분이 0이 되는 y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더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에 가면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하나 정리를 하지 않은 게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였네요. 여기서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다시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에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을 그려봤는데, 기본 형태부터 해석을 하자면 축의 방정식은 여기가 y가 0이었어요. 그렇다면 얘는 y축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되냐에 따라만 영향을 받으니까 y축 평행 이동이 n만큼이었으니까 0 더하기 n, 그래서 y는 n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나오겠고요. 이번에는 x제곱은 4py라는 기본 형태에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했다면, 축은 현재 기본 형태에서는 y축, 즉 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x축 방향으로 m만큼이니 x는 0 더하기 m, 그래서 x는 m이라는 축의 방정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본 형태는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평행 이동했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물선 y 빼기 3의 제곱은 4x 플러스 1,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가장 먼저는 이것의 기본 형태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형태를 위에 잠깐 적어보면 y만 있다라고 하면요 y 제곱이 되겠고요, x만 있다라고 하면 4x가 되겠어요. 그러면 4px에서 p가 1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때 초점의 좌표는 x가 1, 0 이렇게 되겠고, 준선의 방정식은 부호 반대로 바꾼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0, 0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축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축의 방정식은 아까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준선의 수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준선이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거기에 수직이면 x축과 평행하니까 y는 얼마 이렇게 될 건데, 초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가만히 보면요 초점의 y좌표를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y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다시 이제 평행 이동한 포물선을 한번 보면 y 대신에 y 빼기 3,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평행이동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겠죠. x축 방향으로 자 x 대신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의 최종 이제 모든 정보들을 정리를 하면 초점은요 0,3으로 이동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죠. x 영향을 받는데 마이너스 1이었는데 또 마이너스 1 이동할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꼭지점은 평행이동을 보고 해도 되고요. 포물선에서 제곱이 0,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괄호가 0 되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네요. 마지막에 축의 방정식은 y는 0에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거 이것만 잘 정리를 하면 되니까 y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축의 방정식은요 사실상 이제 초점을 찾으면 그때 지금은 이제 y좌표를 읽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이 녀석은요 사실 가장 복잡한 형태, 예를 들어서 y 빼기 n 제곱은 4p x 빼기 m. 자, 이 녀석이나 또는 x 빼기 m 제곱은 4p y 빼기 n. 이게 기본형에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식인데 이 녀석들을 모조리 전개를 해봐요. 아래쪽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저 설명을 드릴게요. 모조리 전개를 해보면 첫 번째 식은 형태가 y제곱이라는 항이 있고요. 물론 전개하다 보면 y 1차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변을 보면 x 1차도 있을 거고요. 상수항도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기본 형태인 y제곱은 4px니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녀석이 y제곱 그 다음에 x라는 녀석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이 녀석은 전개를 해보면 x제곱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1차 항도 있고요. 우변에 y 1차 항도 있고요. 역시 상수항도 존재해요. 자, y제곱은 4px에서 봤듯이 x제곱은 4py에서 기본 형태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즉 포물선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과 y 1차는 항상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y제곱은 4px 또는 x제곱은 4py는 우리가 식을 봄으로써 그 식에서 바로바로 초점의 정보, 준선의 정보, 뭐 꼭지점 이런 것들 다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식을 보고 이렇게 정보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방금처럼 표준형을 전개해서 뭐 필수적인 항들을 봤는데 이렇게 전개된 형태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 2차 함수에서 표준형과 일반항을 부르듯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뭐 제목은 축이 x축의 평행한 또는 축이 y축의 평행한 이렇게 1번, 2번으로 나눠놨지만 식을 보는 눈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보면요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전개해서 좌변으로 이제 모아놨는데 여기서 y제곱이 필수로 들어있고요. 그렇다면 y제곱은 4px를 생각하면서 x 1차도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a가 0일 수는 없겠죠. 1차는 y에 대한 1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1차의 계수인 b는 0이 돼도 괜찮고요. c도 물론 0이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요 x 곱하기 y항은 없고 y 1차 그 다음에 x 1차라고 했는데 a가 0이면 안 된다. 여기 뒤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y제곱은 4px의 형태니까 이 녀석은 준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그려지는 포물선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니까 x제곱이 필수로 있으면 자 x제곱은 4py를 생각하면서 y 1차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개수 b가 0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x의 개수 a는 0이 돼도 괜찮겠다. 보시면 되겠죠.
해서 정리하자면 또 x 곱하기 y 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x 제곱으로 시작했으니까 y 1차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포물선의 정의로부터 그 다음에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고 그 식을 도출을 해서 이제 거꾸로 식에서부터 초점, 준선의 방정식, 꼭지점, 축의 방정식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 표준형, 기본형이랬죠. 표준형 기본형을 이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어떤 식의 형태가 띠게 되고 그 식을 보고 이제 거꾸로 다시 한번 축의 방정식, 초점, 준선의 방정식, 꼭지점 이렇게 찾는 걸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뒤쪽 부분에 유형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숙제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로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2차 곡선의 첫 번째 개념인 포물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